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 아파트 미분양분 3,000원 매입설과 미분양 대책 요 관련돼서 해설을 올리겠습니다.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제 시리즈를 여러 개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 몇 개 좀 시리즈를 더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떠정 시리즈 그 여러 가지 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런 걸 갖다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그 떠정 시리즈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래요. 예?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아파트 미분양분 3,000원 매입셀인데, 그리고 또 설사 겹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부동산 시리즈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도 좀 많이 섞여 있고, 그래서 오늘은 그 떠 있는 정보, 그 떠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아파트 미분양 3,000원 매입설 관련돼서 해서 올리겠습니다. 그 현황 뉴스는 지난해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,000여 가구, 1년 새 2배 증가,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LH 매입 추진, 이런 그 정보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3,000호 정도를 그 정부에서 매입을 추진하는데, 이건 15년 만 처음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임대 후에는 분양 전환. 1. 미분양 원인. 예, 수요 공급의 불균형인데, 그 수요가 이제 부족한 거죠. 예. 그럼 이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. 저는 아주 세밀하게요. 정치적이고 학술적으로 이런 거 떠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관점에서 한번 본 거예요.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. 첫째는 이념 과잉, 그다음에 불법 비정, 비도덕,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. 이 미분양 대책, 미분양 원지 수요 공급이긴 하지만은 이게 위에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이념 과잉 문제, 현황은 비상 조치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 측면이 있어요. 3,000원 매입 추진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위해서 또 정부가 있는 거고 또 정책이 있는 거죠. 물론 이게 호불호로 떠나서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떠나서 이념 과잉 문제는 이 불편한 진실인데,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. 사투리 땅 사면 배 아프다고. 속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경우가 일부는 조금 있다. 그러니까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남이 잘 되는 꼴, 남이 돈 잘 버는 꼴은 보기 싫다. 일부이긴 하지만 요런 저희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소수이긴 하지만은. 그래서 왜 이제 사실 경쟁 심리도 있고, 또 맨 아래 썼지만 우리 사회 좌편향적 시각이 일부 있음. 요런 게 일부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해요. 예, 그래서 우리 사회 좌편향적 시각이 일부 있지만 적어도 이 경제 부문, 경제 쪽에서만큼은 이념 문제를 좀 떠나서 시장 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아파트라든가 이 부동산 이쪽에는 저는 이념이 좀 과잉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럼 가장 비근한 일은 그거 있죠.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있잖아요. 재개발 규제를 과도하게 했잖아요. 그냥 여기저기 말이지. 전에 옛날에 뉴타운 있던 걸 갖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재개발 규제가 오래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밀려 나는 건
참 안 된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속 개발이 안 되게 되면 서울 시내 그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문제는 또 별도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이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공급 자체가 막혀서는 안 된다 하는 시각이 좀 있어요. 예?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존중돼야 된다.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이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있잖아요. 세금 규제 1억 2주택 3주택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소득세다 취득세다 무슨 뭐 보유세다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것이 좀 그 시장 원리에 풀려야 돼요.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규제 이런 게 되어야 되고 또 완화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직전에 그 우리 우리 그런 거 있죠. 뭐 글로벌 스탠다드. 예? 그러니까 뭐 미국, 영국, 일본 뭐 그거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. 뭐 맨날 남 나라만 뒤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우리 한국이 먼저 그 선진국으로 치고 선진 제도로 치고 나갈 수도 있죠, 물론.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선 제도도 많이 있어요.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 앞선 제도도 많다. 오히려 진보적이고요.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. 그 과세제도 있잖아요. 응? 그 주택 여러 가지 뭐 그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, 아파트, 빌라, 응?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주택이라든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과세 이거를 독일, 일본, 뭐 미국, 영국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를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은가. 물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죠.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. 기본적인 것은 그 경제 분야에서는 너무 이념이 과도하게 그 도입되면 안 되겠다. 그 시장 원리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 있잖아요. 뭐 좌파 우파라든가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모르지만 이게 이념이 과잉돼 가지고 그 시장 원리가 깨지면서까지 그 부동산 시장에 도입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불법 비정 그러니까 법치에 위반되고 그 비정상적인 거죠. 예.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 대신 비정을 썼는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라 이거예요. 예? 부정비리 그런 의미보다 비정 정상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옳지 않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치 분야의 그게 매우 큰 입김을 받고 있어요. 예?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또 국회를 누가 그 다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세제, 부동산의 그 수요 공급 문제 아니면 관련 그 세제 문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우선 정치 분야에서 지금 뭐 입법 독재설도 나오고요. 그래서 일단 현재 그 탄핵 국민이 진행 중이지만 부정선거 의혹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진 게 이게 그 4.15 총선 있잖아요. 이게 부정선거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, 이게. 대표적인 게 이제 공병호 TV인데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저희가 나오고 있다. 관련 그 의혹설이.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설이 이제 뭐 사실일 경우에는 결국 그 입법 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. 응? 의회에 의한 입법 독재. 이건 결국 그 정책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. 왜냐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정부는 지금 여당이지만 뭐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저게 아니에요. 그 시행령, 시행규칙 뭐 이런 쪽이지 위에 법률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그죠? 입법 자체가
물론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은 새로운 그 정책 이거는 쉽지 않다. 야당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치와 정의로 가야 돼. 이렇게 썼어요. 법치와 정의로 가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부터 완전히 그 공명선거제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정책 목표라든가 그 입법은 그건 뭐 국민적 합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볼까요? 최근에 빌라 시장 마비됐거든요. 뭐 빌라 전세 사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문제, 그 다주택 규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전세 시장이 거의 뭐 굉장히 그 어렵고 또 매매도 어렵고 그 빌라 시장이 마비될 정도인데 뭐 물론 완화 대책은 나오긴 나왔어요. 뭐 신규 그 빌라 뭐 구입 시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금 더 그 어떤 그 혁명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. 그러니까 지금 모든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지금 그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 아파트 시장에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21.5% 그 작년에 서울 지역 아파트 구입자 있잖아요. 21.5%는 외지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방 서울 이외 지역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산 거죠. 21.5% 상당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거예요. 투자 수단.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 실수요 이런 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, 아니 저기 서울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21.5%를 차지한다니까. 작년 서울 아파트 말이에요. 그 매입자 중에서.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.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아파트에 다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. 거기 재건축 개발도 그렇고 또 다주택자도 그렇고 다들 아파트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, 지금. 물론 저기 자산가뿐이 아니라 또 임대 아파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인도 있고 또 고소득자도 있고 아예 그럴 바에는 그 빌라 단독 등 그 아파트 아닌 것들 있잖아요. 여기를 갖다가 신고 불문하고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저기 고급 초고가의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아주 그 고가의 빌라 고가의 단독은 이제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빌라 있잖아요. 또 통상적인 그 시세 단독들 이런 것들은 뭐 오피스텔이고 뭐고 그 신고 불문해서 아예 주택수에서 그 제외하면 어떨까? 왜냐면 지금 비정상적으로 아파트에 다 그 많이 집중이 돼 있고 투자 투기 이런 저기 어떤 그 수요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아예 안 된대요. 그 건설회사도 그렇고 또 그 분양도 잘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. 3. 비도덕. 건설회사의 도덕성 회복. 어려운 문제나 대책 필요. 이게 말이에요.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. 해외에 나가면 잘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사우디나 뭐 동남아나 뭐 싱가포르 어디 있잖아요. 뭐 여러 나라들 뭐 공사 본 말이에요. 근데 국내 에서는 저기가 많더라고요. 국내 어떤 아파트 부실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있잖아요.
이거 부실공사에 대한 그 벌칙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, 예를 들어 볼게요. 언젠가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로키 재건축 사례 거기 예를 들면 예상 공사 했는데 뭐랄까 터무니없다 그럴까 공사비 있잖아요, 분담금. 그래서 안 된 거로 좀 알려졌는데, 이게 이제 아마 그쪽 건설회사에서는 고급화를 추진했나 봐요. 아마 고급화. 그래서 고급화도 좋지만은 이제 고급화 경쟁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건설회사는 자기네 브랜드, 고급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마구마구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 수요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. 고급화 수요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실속 있게 있잖아요. 그냥 그런 고급화 원하지 않는 사람들, 고급화를 원치 않고 그냥 일상적인 수준을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다양할 거 아니에요, 수요가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물론 아니라고는 봐요. 일단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건데, 시장 자유. 그래서 썼죠. 기본적으로는 자유라가 원칙.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유라를 원칙으로 하고, 또 그중에서도 강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 단지를 원하는 경우에 그거는 하게 하고요. 대신에 그런 초호화 단지라든가 고급화 추진 있잖아요. 헬스다, 수영장이다, 여러 가지.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하게 하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, 과도한 고급화를 안 할 경우, 금융세제 지원,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예? 예를 들면 고급화 단지에 대해서는,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세금, 물릴 때 있잖아요. 예? 좀 더 차등을 둔다든가, 또 불리하게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규제 자체는 하지 않고, 고급화, 초고급화, 초호 아파트에서는 짓도록 하되, 대신에 거기서는 엄청난 좀 어떤 과세가 좀 이루어진다든가 해서, 그런 식으로 메리트 있잖아요. 예? 메리트를 주고 안 주고,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. 이 문제는 아마 공론화를 거치면 나올 거예요. 공론화를 거쳐서 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.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? 강남 쪽 재건축 며칠 전인가 반포 쪽인 것 같은데 중간에 공사비가 마구마구 올라가지고 5년 전에는 그때 전에 5년 전에 그 당시에 어떤 저희가 있었나 봐요. 어떤 수준 있잖아요. 공사비 수준.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. 물론 1:1 재건축이라서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건설회사들 사정이 있을 거예요. 공사비 있잖아요. 자재값 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또 인건비 오른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되겠다.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있잖아요. 또 어떤 공정하게 이걸 갖다가 건설회사하고 재건축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분쟁되거든요. 이게 재건축 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회사하고 이쪽 있잖아요. 재건축 조합을 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구실로 올리는 거죠. 공사에 올려달라고.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봤거든요. 인용 과잉 문제, 또 불법 비정 문제, 또 비도덕 문제. 그래서 지금 심각한 미분양 이런 거, 아파트라든가 지금 빌라 시장은 거의 마비된 상태이고, 일반적인 빌라 시장 얘기예요. 그래갖고 신규 빌라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긴 했지만, 그거 부족할 것 같고, 아예 아파트 이외의 모든 주택은
그 주택지에서 빼주는 방법도 있어요. 뭐 전원주택이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대신에 그 호화 전원주택이나 뭐 초고가 빌라라든가 초고가 단독주택 이런 거는 이제 그 예외로 하고 통상적인 뭐 단독주택, 빌라, 전원주택 또 지방주택 이런 거는 다 그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 지금 뭐 지방만 해당되 그 수도권은 그 주택수에서 계산되는 모양인데 전원주택 있잖아요. 이 수도권도 그 서울에서 일정 거리 넘어간 그 농촌에 있는 단독주택 있잖아요. 예? 신도시 정도 가까운 거리 말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는 주택수에서 빼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강화도라든가, 예? 강화도 아니면 여주라든가, 뭐 안성, 뭐 평택, 뭐 연천, 포천, 가평, 뭐 이런데 전원주택들은 또 이천도 그렇고요.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지는 게 어떨까 해요. 그러니까 서울하고 신도시 아니면 서울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그 뭐 단주택 빌라 이런 건 뭐 주택수에 포함 뭐 돼도 무방하지만은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. 아 그건 뭐하라고 포함되는지 모르겠어. 연천 있잖아요. 멀잖아요. 연천. 물론 지방을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연천, 포천, 가평, 여주, 뭐 이천, 안성, 평택, 강화도 그런 데는 그 주택수에서 빼줘도 돼요.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